자, 그러면 2024년 2사분기 철거민 대책 촉구 기자회견 및 차량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사분기는 성북구청을 시작해서 성북구청의 도움으로 계획을 시작해서 조사 3구역 특속 9구역 성남 성성구역 평택세교 구역으로 대체적 추진위원회에서 집중 추진하기로 선별된 대책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책 촉구 기자 회견 및 차량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기자회견과 차량 시위하는 이유를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철거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전부터 내려오던 용어를 쓰고 있을 뿐 국가의 기본적인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여기 나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국부위원 선거를 했죠. 그런데 여든 야든 똑같이 외치는 게 있어 참 22대 국회는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외치는 단어가 민생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민생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저희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대 개원하고 반달 됐는데 참 꼴이 가관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민생을 찾겠는지,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말 그대로 국민들의 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것, 또 손해보거나 오는 사람이 없는 것, 이것에 대한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방리당력에 쫓겨서 민생으로 약속하고 당선은 됐는데 뒷전에다 처박아 놓고 지네들끼리 밀고 땡기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철새 정치인이라든가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인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퇴출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억울하다고 시청, 구청, 국회, 정당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과 집회와 차량 시위를 하는 이런 것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시청에 근무하듯 시청에 근무하고 또 이 앞에 서 있는 경찰관들 전부가 똑같겠지요. 이번 달부터 당신네들 봉급 40%만 줄 테니 근무 계속 하라고 그러면 지금처럼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커피 한 잔 빼어들고 이렇게 근무지로 돌아가는 이런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서 있는 철거민은 예전부터 수선단하고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이런 일반 국민들을 조속히 구제를 하여 정책적 대안을 세워 일시적으로 생긴 이런 피해를 입은 경제난민을 조속히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갖고 있는
당연한 기능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외국에서 재난을 받으면 우리나라 공군 근육이가 날아갑니다. 꽁쌉니다. 세우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이나 여권을, 주거권을 몽땅 강탈당해서 지금도 일반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서 오늘도 이것은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자회견 및 차량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내몰고 있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공시지가로 거래하는 관행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에서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칩니다. 독점적 타당성에 의거한 이런 억울한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가까이에 있는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청이나 아니면 용산에 있는 윤석열 정부 모두가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대장동 주민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한다고, 또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된 지 2년 됐죠. 아직 아무런 변화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철거민들이 물론 어떤 지역에서는 땡깡으로 비추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땡깡이 아닙니다. 덧붙여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살던 그대로 수평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무슨 땡깡이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살고 있는데 집관리가 들어와서 집값의 40%를 국탁 걸어놨으니까 니들이 가든 안 가든 무조건 끌어내겠다 하는 것, 이게 강제철거입니다. 이게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특별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유엔에서 인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는 전 세계 유엔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런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다수에 의한 공권력의 횡포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외국 기자가 저희들 취재를 했었죠. 참 이상한 법으로 이상한 나라로 꾸미고 있는데도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희한하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흑석 부구역이 재개발 지역 내에서 내 재산권과 생존권이 침해되어 이런 개발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시와 동작구청 그리고 흡석 구구역 재개발조합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함께 나서 사스페 수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설 자본은 재개발이나 이런 각종 건설에 개입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은 부정을 불러일으키고 이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이것은 부동산 폭등의 주범입니다. 그 주범이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분역으로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원 5구역이라고 하는 곳에 지하철 제철역에서 100m 안 되는 그런 곳에 있는 그런 주택이 평당 3만원에 보상받았습니다. 서울 시내 지하철 앞에 있는 땅이 10만원짜리 이해가 되십니까? 욕심은 얘기죠.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한 후에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 평당 3,66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건폐율이 300%입니다. 한 평당 3평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평당 1억 1천만원 넘어가죠. 거기에 보상금액 떼내도 평당 1억 원씩 났습니다. 그냥 1억 원이면 괜찮죠. 3,000평이면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199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평당 1,500만 원씩 줘서 빚더라도 얼마가 낫겠습니까? 가까이 남는 빚이요. 그러면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지금 성남에서 요리지 이렇게 해서 남는 돈은 우리 주민한테 나눠준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개발은 대한민국에서 조속히 빨리 없어져야 하며 그 없어질 때까지 국회에서 처리할 때까지는 이렇게 발생되는 각 지역의 억울한 주민한테는 서울시나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속히 보상을 하여 조속히 끝내고 평상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정의견 방법이 있겠습니다. 정부 철거민 협의회 중앙에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과 주거권은 정부가 당연히 보장해야 하면서 개발 지역 주민이나 개발 지역 주민이나 토지 수용 주민들은 개발 사업이 시행처와 시공사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운동을 하고 있다. 전철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거민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철거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거민의 재산과 주거권 그리고 영업권을 인정하고 철거민이 개발지역 토지 수용에서 만든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사업 시행처와 시업 시공사가 철거민의 인권과 인격을 침해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함께 사는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처럼은 95년 창립 이후 개발지역 주민이 재산권 주거권을 요구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운동과 주거 취약 계층이 주거 생존권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영업 생존권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집을 미리 거래하는 신분양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다른 나라의 시장 경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 독재 시대였던 1960년대부터 정부는 주택 공급을 이유로 건설업체에게 많은 특허를 주고 있으며 정부 산하 공기업체인 LH, 서울시 산하공업기업인 SH 등은 개발에 대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이들을 추구하는 방식이 개발지역 주민 토지 수용들이 본익은 외면하고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개발 방식이라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건설로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현실 속에서 분양원가 공개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이 현재 주민들은 재산과 생존권이 여지없이 침해된 것을 알 수 있다. 건설사는 건설비용 일부분만 있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실제 시공을 하도록 업체에 맡긴다. 그런데 건설업은 시공 중심으로 간다. 이는 토지 매매보다부터 건설 분양까지 정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금융권 등이 합작하여 밀어붙이기식의 개발 방식과 토지 강제 수용 등 합법을 빌미로 구조적인 부동산 점에 기인하는 부동산 공급자 착화를 통해 부동산 폭동인 주 원인인 것은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를 인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약 2,500여 건에 있어서 개발조합이든 비현실적이든 가격으로 땅을 재건축, 축소하든 재개발 이 가격으로 땅을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토난으로 매입한 땅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 사업 시행처와 시공사의 이 같은 개발 방식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인 반면 개발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과 주거권 그리고 영업 생존권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건설업은 1995년부터 개발 지역 내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토건 세력에게 빼앗기는 철거민을 대변하여 왔다. 그런데 정부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건설회사 등이 하나가 되어 밀어붙이기식의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이를 비판하고 전철업이 주장을 듣지 않고 음성적으로 토건 마피아 등을 양상하여 이들로 해오고 전철업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건전한 토지와 주택 시민 운동을 방해하는 들에 의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전철업에 참여하는 지역대책위원회가 2024년 1분기 연대 차량 시위와 합리적인 투쟁으로 지역 정책에 맞는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이에 전철업 투쟁위원회는 서울 포문동 경기 부천 소사 경기 성남 한성 서울 흑석 경기 평택 세고 대책위원회 등 5곳의 지역 대책위원회와 함께 지역 대책을 위해 6월 5일부터
오전 11시에 5개 지역 철거민 대책 촉구 기자회견 및 자랑 시위를 시작으로 계속 서울과 경기 해당 지역 대책위원회에서 자랑 시위 및 여러 방면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 전철협은 5개 지역 대책위원회의 대책을 위해 자랑 시위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철거민 손익을 보호하면서 지역 철거민들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고 생업을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철협은 국민으로서 철거민이 당하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례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평등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나라는 토건 세력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득세하고 전철협과 같은 시민단체를 토건마피아파가 유린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철협은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서민 주거 안정을 보호하려면 부동산 가격 상승 방식의 개발을 중단하고 개발로 피해받는 국민과 주거 약자들이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철거민 대책을 수립하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히 요구하여 한다. 2024년 6월 20일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회.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행 시위를